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연금 관리를 망치는 5가지 습관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연금은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한 곳까지 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노후 생활에 있어서 이제 필수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식보다 연금이 더 효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연금을 든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고 잘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금을 잘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하는 것,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연금은 다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쯤 납입을 하고 얼마를 납입하고 중간에 어떻게 찾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잘 관리가 되어야 우리가 노후에 이 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좀 지켜야 할 습관이 있는데요.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은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만일 연금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망치게 된다 하는 그 5가지 습관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이 좀 확실하게 되라고 제가 이렇게 판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처음입니다. 연금을 중간에 찾는다입니다. 이게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찾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가 있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찾았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도 우리가 연금을 많이 중간에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가급적 절대 좀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중도에 해지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연금을 어떤 경우에, 저도 이전에 들을 때 미국 사람도 그런답니다. 중간에 연금을 찾아서 요트 사는데 보태 쓰고 한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연금은 이런 생활 자금에 쓰는 목적 자금이 아닙니다. 연금은 단 유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연금의 목적은 우리가 노후 생활을 위해서 넣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비로 생각해서 저축하는 거하고는 주머니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와 이 주머니는 이동할 수 없다. 딱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연금을 중간에서 절대 찾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를 중간에서 한번 찾으면요, 이게 버릇이 됩니다. 제가 한번 연금보험을 처음에 연금보험 하나를 해약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걸 해약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해약을 해보니까요, 그게 너무 쉬워가지고 그 이후에 2개를 더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요즘은 제가 이제 중간에 해약을 하지 않는데요. 뭔가 이게 중간에 돈을 찾고 하는 것이 버릇이 되면은 뭐든 넣다가 찾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후를 위해서 마련된 돈은 꼭 좀 중간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왜 중간에서 찾지 말아야 하느냐? 중간에서 찾으면은 복리 효과가 와장창 사라집니다. 복리 효과란 뭐냐면은 오래 둘수록 한 15년 이상 정도 두면은 그때부터 복리 효과가 이자를 쌓으면서 확 커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10년 넣었다가 찾으면은 복리 효과가 커지려 할 때마다 중간에서 찾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리 효과로 인한 수익의 기회마저 날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1994년에 그때 구개인연금이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월 1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대략 원금으로 따지자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원금이 납입되었는데요.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금액이 한 8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거의 한 26년 동안 이렇게 계속 제가 중간에서 찾지 않고 이렇게 놓아둔 것이 뒤로 가면서 이제 복리 효과를 가져와서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금을 중간에서 찾는 것은 웬만하면은 이건 노후를 위한 자금이라서 딱 주머니를 분리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도 해약은 금단의 사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보시겠습니다. 연금의 운용의 방법에 관해서인데요. 연금을 단기 자산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퇴직연금에서 DB, DC형이 있는데
DC형은 원래 실적 상품 이런 거로 또 우리가 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데요. 근데 DC형 중에서도 80% 이상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철저하게 단기 상품입니다. 우리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들어가는 것이 ELS나 안 그러면은 예금이나 이러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예금은 철저하게 단기 유동성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상품이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좋은 만큼 수익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유동성은 좋고 수익률이 낮은데요. 여러분들 연금에 있는 자산에서 유동성이 높을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을 넣어 놓으시면 앞으로 30년, 50년을 넣어 놓으실 텐데 거기 유동성이 좋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때는 유동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투자 자산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왜 예금이나 이런 것을 넣습니까? 이게 철저하게 단기 자산인데 여쭤보면은 이거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연금은 안전해야 되는데 원리금 보장되는 것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안전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가 안전하냐?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이 안전하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지만은 한 30년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매력이 없어진다면은,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마저 나의 연금 수익률이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으로 이렇게 계속 넣게 되면은 구매력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려면은 단기 자산이 아니라 꼭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장기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연금에서 예금이나 이런 단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다니는 거나 혹은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스꽝스럽게 잘 안 맞는 매치입니다. 둘이 잘 어울리는 매치는 연금이란 비클, 그런 수레 안에는 반드시 투자 상품을 넣어놔야 이게 어울리는 조합으로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자산으로 운영하면은 절대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산을 이제 투자 자산으로 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 중에 투자 자산으로 운용을 하되, 지금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금으로 운용하는데 대부분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기도 한데요. 국내 자산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더라도 국내 주식을 하고, 채권을 하더라도 국내 채권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홈 바이어스라고 그러는데요. 자기 나라를 잘하니까 자기 나라 상품을, 자산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생리입니다. 본능이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는 그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죠. OECD 국가들의 이제 사적 연금, 공적 연금 말고요. 사적 연금에서 해외 자산 비중을 보면은 대략 15에서 한 45%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금 자산에서 해외 자산 비중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조사해 봤을 때는 거의 뭐 1%가 될까 말까 하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홈바이어스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 넓은 세상을 놓아두고 홈바이어스로 국내 자산만 가진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익에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스피가 박스피를 벗어나 가지고 이제 3,000을 좀 넘기는 했는데요. 그동안에 다우라든지 이쪽 미국 지수는 꾸준히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고령화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장기 저성장의 가능성이 꽤 농후합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채,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그 다음에 제조업의 경쟁력, 이런 걸 따질 때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연금 자산은 반드시 글로벌하게 분산을 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보는데요. 국민연금도 해외로 적극적으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금 비중을 보면요. 해외 주식 비중이 22% 정도 되고요. 국내 주식 비중이 17%입니다. 앞으로 이 격차를 더 크게 가져갈 겁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높이게 이제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국민연금 왜 이렇게 할까?
여기 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연구를 한 결과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한 10년 전에 이미 내렸었죠.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확대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우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적연금도 국민연금이 운영하듯이 이렇게 국내 자산만 갖고 있지 말고 해외 자산의 비중을 꼭 좀 높여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 자, 이거는 이제 자산을 배분을 해놓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 20%, 뭐 채권 80% 이렇게 배분을 해놓고 평생 비슷한 배분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라이프타임, 생애에 걸쳐 동일한 자산 배분 비중을 가져간다는 그런 이제 습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산 배분 비중은 나이에 따라서 동일하게 가져가면은 안 됩니다. 이게 나이에 따라서 배분 비중을 달리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젊을 때는 투자 자산이나 주식의 비중을 한껏 높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퇴직이 가까워졌을 때는 주식의 비중을 이제 자꾸 낮춰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첫째 이제 인적 자본이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근로소득을 많이 벌기 때문에 투자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번 월급을 가지고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메꿀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험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퇴직을 하고 나서 내가 월급이 더 이상 없어졌을 때 자산이 주식의 비중이 높다가 갑자기 대공황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노후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월급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요.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축적한 금융자산뿐인데 그게 망가지면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와 우리가 퇴직하기 전 나이 들었을 때는 투자자산, 주식의 비중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연금 액수가 적습니다. 적고 적립을 해 나가는 것이죠. 한 달에 50만 원, 그 다음 50만 원, 뭐 1년 해봐야 600만 원, 2년 해봐야 1200만 원 이렇게 적립을 해 나가시는 것인데 한 2, 30년 적립을 해 놓으면은 이게 뭐 아까처럼 뭐 한 2, 3억 원이 됩니다. 근데 큰 목돈이 된 것이죠. 적립을 해 나갈 때는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더 사면 되니까요. 계속 사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돈이 다 적립이 되어서 돈이 한 2, 3억이 되었다. 이럴 때도 투자 자산의 비중이 높다가 주식 가격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노후에 모아놓은 노후 자금에서 타격을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초기에는 적립의 효과가 크지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적립의 효과는 거의 미미하고 이게 일시금 거치식처럼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적립의 효과가 클 때는 좀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여도 되지만은 적립의 효과가 거의 없을 때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에 걸쳐서 자산 배분은 초기에는 주식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지만 갈수록 이렇게 낮게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이걸 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TDF라고 타겟 데이트 펀드가 이런 걸 자동 자산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TDF를 다 넣으셔도 되고 TDF를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애에 걸쳐서 자산 배분 비중을 달리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습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이것도 연금을 넣었을 때의 마지막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연금을 찾게 되겠죠. 지금 베이비 부모들은 여기 많이 해당될 것입니다. 연금을 찾게 되는데요. 연금을 찾을 때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시금으로 찾아도 되고 연금화해서 내가 10년, 20년에 걸쳐서 연금식으로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감독원이 이렇게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요. 퇴직자 한 93%가 일시금으로 다 찾아버립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이 돈을 예를 들어 2억 원을 찾아서 잘 관리를 해서 수익을 내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2억 원을 찾게 되면은 갑자기 애가 결혼한 다음에는 2억 원에서 돈을 또 흘어서 확 주게 되고요. 누가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생겨서 좀 돈 좀 빌려달라 하면은 또 빌려주게 되고 목돈을 찾아 놓으면은
더 이상 자기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나가다가 보면은 십시일반으로 여기저기 나가다 보면은 자기 노후 자금이 다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돈을 찾을 때는 우리가 딱 연금을 찾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자유다. 드디어 내가 모아놓은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구나 하는 그 순간 노후를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연금 방식으로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건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저는 현명하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돈을 한 5억 원인가 얼마인가 이제 즉시연금으로 보험사에 즉시연금을 넣고 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식이 어려울 때나 뭐 어떨 경우에 내가 이 돈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필요한 만큼을 아예 자기도 손을 못 대고 자식도 아예 손을 못 대죠. 왜냐하면 이거는 해지를 못 하니까요. 그런 쪽으로 아예 돈을 미리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고가 언제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는 거의 한 30년을 저 고향에 왔다 갔다 차를 몰고 다니면서 뭐 이게 깨달은 노하우인데요. 사고가 주로 언제 많이 일어나냐 하면은 집 근처 다 와서 사고가 주로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서울 고속도로로 달리다가 올림픽대로로 쫙 들어오면 마음이 확 놓이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도에 해약하지 않고 운용도 잘하고 부부간에 맞벌이를 해서 다 연금을 다 넣고 했는데 마지막에 다 와서 이거를 일시금으로 찾아버리면은 마치 장거리 운전을 열심히 잘했다가 마지막에 사고가 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찾으면은 노후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크기 때문에 꼭 연금은 만기에 찾으실 때 연금화 찾지 말고 거기서 운용을 계속 하시면서 내 이게 평생 나의 월급으로 여기 만들겠다 하는 생각으로 연금을 취급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금 저축도 있을 거고 IRP도 있고 이럴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따로 두셔도 되고 한 곳에 모아셔도 좋은데요. 여하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용을 해서 연금을 한다 이렇게 꼭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쓸데없는 이야기 같지만은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오디세이 이야기에서 오디세이가 고향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트로이 전쟁을 다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 이제 해협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해협에 사이렌이라는 이제 괴물이 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하고 새의 모습을 하고 하는데요. 이게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이제 부르게 돼서 그 선원들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바위에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배가 파선하면은 그 괴물이 와서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이제 오디세이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아름다운 노래 소리는 듣고 싶고, 그 다음 선원들은 무사히 고향으로 데려가야 되겠고, 그래서 오디세이가 생각한 것이 선원들은 다 귀를 밀랍으로 막고 머리를 꽁꽁 천으로 다 싸매서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대신 오디세우스는 자기는 전혀 밀랍도 하지 않고 대신 선원들에게 자기를 돛대 기둥에 꽁꽁 묶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는 그 사이렌의 유혹의 소리를 다 들었지만은 자기도 어쩔 수 없게 돛대에 묶인 것 때문에 그 해협을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연금이라는 것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30년, 50년의 긴 해협을 지나가면서 이게 계속 무사하게 지내야 되는데요. 숱한 유혹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찾아서 집 사는 데 쓸까? 자동차 사는 데 쓸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금은 가급적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 놓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자유로운 것보다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유를 어차피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사적 연금은 여러분들이 자유를 행사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행사하시지 말고 꽁꽁 묶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안 좋은 습관, 중도 인출, 단기 운용, 그 다음에 국내 자산에 편중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생애에 항상 고정된 자산 배분을 가져가는 것, 만기에 일시금 인출하는 것, 이 5가지가 안 좋은 습관인데요. 이걸 좋은 습관으로 이름을 바꾼다면 중도에 인출하지 않고 투자 자산으로 운용을 하고
글로벌 자산으로 편입을 하고 분산을 하고 생애 자산 배분 비중을 달리하면서 만기에 때는 나의 이 연금 돈을 축적된 돈을 연금화한다. 이 5가지 습관을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이 노후에 아주 평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